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선생님은 왜 빠르게 성장한 아이에게 씁쓸한 생각이 들었을까입니다. 자, 요즘은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했죠? 요즘은 중간층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학원 안 다니거나 이렇게 갭이 크다 보니까 중간층 아이들이 없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한 5년, 빠르게는 5년 전부터 저학년들이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이제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중학생도 학원에 안 다니고 처음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많죠. 자, 중학교 때 학원에 오면 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6년 동안도 시험이 없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아이들의 공부도 아이들의 그런 앉아있는 내공도 공부할 수 있는 내공도 많이 릴렉스해지다 보니까 중1의 아이들이 와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해줘야 할 것이 많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 건드려줘야 돼요. 어느 한 곳만 집중해서 공부를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영역을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오면 아이들을 많이 건드려주기도 전에 2학년 때 시험을 봐요. 그럼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어머니들도 많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중2 때 학원들을 많이 옮기게 되죠. 첫 시험 보고 중간고사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은 처음 오는 학생들을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내가 키워온 아이들, 내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아이들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그 아이들만 데리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저한테 길들여져 있었고 그 아이들의 하는 방향을 아이들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중1이 되면 아이들이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숙제를 정해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다 숙제량도 정하고 자기네들이 다 공부할 것도 다 하고 저한테 그냥 검사만 받고 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이미 몸에 다 습관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중1이 오면 아이들이 습관도 되어 있지 않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앉아있는 내공도 많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써야 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는 거예요. 그래서 중1들, 초6들은 저는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제가 초6을 처음 받은 날이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초6도 받고요. 중1도 받았었는데 정말 이 아이를 정상 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이 아이도 무지무지 힘들었고 저도 무지 힘들죠. 다른 애 10명 몫을 이 아이한테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고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 틀이 있어야 이걸 버팀목 삼아서 이걸 디딤돌 삼아서 아이들이 건너뛸 수 있죠. 정말 공부해야 할 때 내가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을 때 이 기초가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고 실력을 점프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런 아이들 없습니다. 기본기 하나도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3년 전부터 초6도 받았고요. 중1도 제가 간혹 받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덜어 들어왔습니다. 중1인데 영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중1인데 영어가 1도 안 돼 있고 ABCD도 몰라. 당연, 음가도 몰라.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30분 이상 깊이 있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 10분에 한 번씩 멍을 때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드물죠.
그래서 저는 중1 학생을 받으면 엄마들한테 일단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어머니, 저한테 보내실 거면 중2 때 시험을 포기하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보내실 때는 이 학교 내신을 포기하시면 제가 철저하게 이 아이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1 때 와가지고 내공도 쌓아주겠다, 내신도 잡아주겠다, 두 개 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보내실 거면 내신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실력을 충분히 쌓아가겠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의 내공을 쌓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저한테 보내시고, 내공에 보다는 나는 당장의 눈앞에 성적이 중요해, 나는 성적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하시면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학원들 많으니 한번 그쪽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죠.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중1도 받고요, 초6도 받습니다. 그런데 초6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죠. 많이 부족하니 저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세요 하고 6학년은 받지만 중1은 제가 받을 때 항상 조건부로 내신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학생을 받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한 여잘공을 받게 된 거죠. 그 여잘공은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거. 그 여잘공 학원 3개월 다녔다. 학원을 3개월을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가 정말 영어에 소질이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영어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리고 영어를 안 하다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는 2월 뒤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학원을 알아보시다가 아이에 맞는 레벨이 없는 거죠. 내 아이에 꼭 맞춰서 수업을 해주는 학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저희 공부방을 알게 되어서 저한테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아이를 받을 땐 내신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의 성장을 바라신다면 내공을 쌓아주고 실력을 쌓아주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저한테 오세요. 이 아이가 지금 시험을 본다 한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2학년이 됐을 때 빵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40점을 맞든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시험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연연해 하실 거면 저는 이 아이를 받아서 지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신을 포기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내신을 포기하고 선생님한테 내공을 쌓으려고 가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여잘공에게 알파벳부터 음가부터 리딩에 독해에 문법에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를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이가 조금 영어에 언어에 소질이 좀 있고 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진짜 화초 같아요. 바람 불면 훅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욱 하면 쿡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참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죠. 많이 신경 쓰였죠. 1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잘공한테 말했어요. 여잘공, 2학년이 됐는데 네가 어느 정도 열심히 나를 따라와 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은 되는 것 같아. 우리 내신 준비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내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시험은 안 본대요. 중간고사 시험은 안 본다는데 기말고사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는 안 보지만 일단 연습삼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법 잘 따라와요. 그런데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응용력이 없고요. 아무래도 내가 영어 공부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응용력이나 심화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얼추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몇 주 전에 학교에서 듣기평가를 받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듣기평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내심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이거는 조금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네가 첫 승리고 네가 처음으로 성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칭찬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역시 너는 잘할 수 있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시간대는 얼추 7시 반 정도 돼서 아이들이 다 빠지고 없을 때였거든요. 그 아이하고 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여잘공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잘공아,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남잘공이 들어왔는데 정말 너하고 똑같이 ABCD도 못하고 정말 음가는커녕 ABCD도 못해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깝깝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줘서 1년 뒤엔 너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너처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잘공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잘공 하는 말이,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너도 했잖아. 너도 중학교 1학년 2월 달에 나한테 와서 지금 이만큼의 성장, 빠른 성장하고 너의 실력을 쌓았잖아. 그러면 그 남잘공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는 못하더라도 너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잘공이 하는 말이, 걔는 안 돼요. 저는 똑똑하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잘 유지하면서 자기가 노력했지만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나도 할 수 있으니, 나도 해왔으니 너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을 주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더욱 아름다워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여잘공이 열심히 했죠. 나름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줬죠. 그리고 자기가 숙제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고생했죠. 그러나 그 옆에서 꾸준히 지켜봐주고 꾸준히 피드백 해주고 꾸준히 안 될 때 끌어주고 잘못할 때 채찍 주고 잘할 때 당근 주고 따독여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딱 맞춰서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안 되지만 꾸준히 푸시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저도 나름 고생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됐는데 너무 자만한 거죠. 너무 오만한 거죠.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고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잘 해주고 빠르게 성장한 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나 네가 좀 더 너의 자신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듯이 너의 힘듦과 너의 고달픔과 너의 나름 역경을 이겨오면서 지켜온 네 발자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걸어온 그 발자국 걸어온 사람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더라면 너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너가 정말 자존감 있는 아이로 가치 있게 보였을 걸. 참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제가 분명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방을 싸고 간지라 가는 아이 붙들어 놓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서 저는 속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만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행여나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행여나 나도 저 아이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뱉은 말들, 내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던 그 모든 의식들이, 잠재의식들이 내 의식을 깨워서 행여나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아이를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다독어 보고 또 저를 결심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방을 하시면서 교습소 하시면서 나름 성공하셨나요? 공부방 하시면서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한층 올라가고 가치관이 높아질 만큼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을 다시 되씹어 보면서 자신을 채찍해 보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